저는 오늘 행사 진행을 위해서 오늘 사회를 맡은 우키시마호 본협회에 감사를 맡고 있습니다. 장미숙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날씨에 이곳까지 걸음해 주셔서 오늘 오신 손님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인사 올립니다. 아직 폭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본 추모협회에서는 금년 4월에 일본 사고 현장을 답사하며 우키시마 폭침으로 희생된 수천의 유골들이 매몰된 위치도가 확인되면서 78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원혼의 유골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결의를 하고 그 방안을 위해 오늘 이 비상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의 정책 토론회는 유골 봉환 사업을 위한 유골 조사 대책과 유골이 조국으로 봉환되었을 때 어디에 또한 어떻게 안치하여 이 수천 원혼들이 영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공개 토론을 개최하는 것입니다. 향후 본 협회가 이 유골 봉환 사업을 KPS 평화 운동으로 실현하는데 여러분과 함께한 이 자리가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게 됨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일본의 전범 청산을 위해 소송과 보상 그리고 사죄를 위해 참담한 노력들을 기울이면서 반일 감정으로 대치하면서 일본을 혐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본 협회는 이 대한민국의 일본에 대한 반일 정서와는 별도로 사고 당시 생존자를 구조하고 수많은 유해 유골들을 수습해 주신 마이즈루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그 순수한 인간애를 평화의 정신으로 승화하여 한일 민간 평화 교류의 장을 열어 아직도 해저에 매몰되어 있으면서 조국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수천 원혼들을 모국으로 모시기 위해 마이즈루 시민들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하루속히 추모 평화공원을 조성하여 영면의 자리를 역사 유적지로 조성하며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이 토론회가 준비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절박한 역사적 내용을 담고 있는 이 토론회는 특별히 부산일보와 공동 주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부산일보에서는 금년 78주년 광복 특집으로 우키시마호 사건의 역사를 재조명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제 우키시마호 폭침 해저 유골의 봉환은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없으며 더 이상 방치할 경우 반인륜적이며 더 할 수 없는 폐륜으로 국가는 물론 국민으로서도 우리 스스로를 용인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소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정책 토론회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의견들을 기탄 없이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우키시마호 사건에 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초청해 78년간 해저에 매몰돼 조국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원혼의 유골들을 봉환하기 위해 실질적인 방안을 찾는 정책 토론회로서 실제는 지난 4월 일본 현장 답사에 이어 제2차 워크숍이 됩니다. 고단했던 이 나라의 지난 흑역사를 뒤돌아보면서 향후 희망적으로 세계를 리드하는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을 기리며 우리 스스로 KPS의 평화 국민임을 천명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식전 프로그램으로 8월 24일 곧 위령제가 열리는데요. 그 위령제에서 진혼곡으로 준비된 철새는 날아가고와 또 백학을 8천 희생자들의 영령을 추모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진원곡인 철새는 날아가고는 정훈이 씨가 부르는 노래로 그리고 백학은 김동아 씨가 부르는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으시면서 묵상하겠습니다. 내 길을
네, 8월 24일 진원곡으로 위령제에서 진원곡으로 사용되는 두 곡을 여러분들께 먼저 들려드렸습니다. 우키시마오 귀국 1호선의 폭침 희생자들의 영령을 명복을 빌면서 지금부터는 6월 봉환을 위한 부산 평화도시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장내에 계신 모든 분들은 앞쪽에 태극기를 향해 잠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불편하시거나 하신 분들은 그대로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애국가는 생략하고 순국 선열과 우쿠시모 사건 희생자 영령들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본협회의 상임회장님 김영주 대표님을 모시고 개회사를 하겠습니다. 회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은 특히 폭염으로 해서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에 저희들이 이렇게 긴급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모신 여러분들은 오늘의 발제되는 내용이나 토론된 내용에서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오늘 위령 음악을 통해서도 분위기를 아시겠습니다만은 78년 전 귀국 1호선 8천여 명의 우리 동포들이 일본 바다에서 침몰되어서 78년간 바닷불 속에 아직도 유골이 그대로 존치되고 있고, 이 내용을 저희들이 금년 4월 달에 일본 현장 답사에 가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왔습니다. 이 이상 우리가 유골 봉안을 방치할 경우에 이것이 나라냐, 이것이 사람이냐는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 우리가 놓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 부산에서 위령제로 10여 년 봉행을 하면서 부산시와 연계되어서 이 진상규명의 절차를 밟는 과정에 유골 봉안 사업이 절박하다. 이 보상 문제나 일본이 사죄를 하고 역사를 청산하고 하는 문제는 다음번 문제이고, 반드시 이 유골을 하루빨리 봉안을 해서 안치를 하고 명복을 빌면서 역사를 정립하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이런 절박한 심정에서 이 긴급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우선 우리 부산일보 이성훈 기자님 계십니까? 이성훈 기자님. 예, 기자님 와 계십니다. 오늘 우리 이 정책 토론회는 우리 추모협회와 부산일보가 공동으로 주관을 합니다. 오늘 부산일보를 보신 분은 앉으시죠. 아시겠습니다만은 전면에 이 8천여 명의 위령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특집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이 유골 봉안을 위한 우리 부산일보와 같이 연대해서 이 역사를 바로 잡는, 바로 세우는 보상이나 이 사죄의 문제는 다음번의 문제입니다. 우선 유골을 봉안해서 너무나 참담한 것은 지난 4월 달에 일본에 가서 보니까 똑같은 귀국선인데 일본 귀국선은 인양기념관이라는 기념관을 만들어서 유네스코 세계 등록유산에 등재를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귀국선이나 우리의 강제동원 이 영령들에 대한 역사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시간과 세월 속에 소멸되어가는 이런 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중심이 되어서 반드시 이 역사를 우리 대한민국의 36년 흑역사를 새로운 역사로 재창조해서 세계 기록유산을 등재해서 반드시 영원히 세계 역사로 존치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이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혹시 남구청에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의회에서는 예, 남구청에서 지금 저희들이 이 부산 추모 평화공원을 오늘 주제가 되어 키워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된 건 유골 봉안의 경우에 저 수천 구의 유골을 봉안을 해 왔을 때 안치할 곳이 없습니다. 지금 영락공원에도 있고 제주도도 있고 어느 절에도 있고 뿔뿔이 강원도로 흩어져가 있습니다.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렇게 흩어져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과정에 용산 추모 평화공원을 대통령실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이미 우리 부산에는 일제강제동원 역사관이 있고 그리고 유엔 평화문화공원이 10여 년부터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사관을 비롯해서 유엔 평화공원 사업을 엮어서 부산의 추모평화공원을 조성하자는 게 오늘 정책토론회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남구이기 때문에 남구청장님과 남구의회 의장님과도 이 논의를 전부 다 해놓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남구에서도 저희 협회와 연대해서 앞으로 8월 24일 위령제를 비롯해서 앞으로 이 평화공원을 조성해서 유네스코에 등록해서 이 세계의 역사로 세계의 평화로 나아가면서 그 내용이 결국 부산을 평화도시로 하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부산의 중대한 시정이 되고 있는 2030 등록 엑스포가 2030 부산 평화 엑스포가 되도록 준비를 하자는 것이 저희 목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메모를 해주신 우리 서부산 시민협의회 여러 고문님들이 이 역사 부분에 자체적으로 선비정신연구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KPS 정신을 그 평화정신으로 하는 그래서 이 서치업에서 박상준 고문님과 문기태, 김기조, 김창조 고문님도 참여해 주시고 계시고 나중에 우리 그 패널로 참석하신 분은 따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오늘 발제 제3발제에도 참여하고 계십니다만은 진상규명 우키시마호 진상규명회에 전재진 회장님이 오늘 참석해서 오늘 유골 봉안에 대해서
이 의미 있는 중요한 발제를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참여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 남구에서 앞에 참석해 주셨고 혹시 남구 의회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다음 서울 우리 그 강제동원 지원재단의 서인원님, 예, 잠깐 일어서 주셔서, 예, 서울에서 지원재단에서 어차피 앞으로 우리 이 사업은 행안부와 중앙정부와 긴밀히 연계해야 되기 때문에 먼 길을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난 1월 달에는 저희들이 그 재단에 직접 우리 임원들이 올라가서 앞으로의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앞으로 6월 조사라든지 봉안을 하는데 발굴하고 하는데 같이 협력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토론회는 오늘 주제가 이 6월 봉안의 조사 발굴을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바로 이 조사 부분에 사업 추진을 민간 차원에서 먼저 진행을 한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봉안했을 때 안치할 장소를 용산 추모 평화공원은 일단 대안으로 두고 1차적으로 부산 추모 평화공원 조성에 오늘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마무리 개의 말씀은 여러분이 초점을 맞춰 주셔야 될 부분이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 동포의 유골이 해저의 뻘 속에 저렇게 두고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저희 협회에서는 위령제를 비롯해서 이 6월 봉안 사업 부분에 일본 그 시민단체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 이 조사 발굴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서 오늘 토론회에 그 관전 의견을 좀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개회 인사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께 본협회 상임회장님이신 김영주 대표님께서 개회사와 겸하여 또 오신 내빈분들 간단히 소개를 올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의전 행사는 모두 마치고요. 본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회는 오늘 그 패널분들을 여러분 모셨는데요. 앞쪽으로 자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일문화연구소 김문길 교수님께서는 기조연설을 해주실 거고요. 진행은 우리 정창식 동의대 명예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앞쪽으로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연구원의 권태상님, 예, 본추모협회의 김영주 대표님도 앞쪽으로 자리 부탁드리고요. 후쿠시마오 진상규명회 전재진 회장님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단법인 북방경제인연합회 심광섭 대표님도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역시 본협회의 공동대표님 최옥주 대표님, 자, 그럼 지금부터는 마이크를 좌장 교수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발제가 3분입니다. 그리고 패널이 4사람인데 앞으로 좀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제가 3분이라서 발제 1인당 10분씩을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고요. 패널도 4사람인데 각 4분씩 하시고 그 위에 자유토론회 한 3사람 정도 후라이에서 모실 생각입니다. 저희가 김문길 교수님께서 기조연설 먼저 좀 하시고 바로 토론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순서가 좀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더운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김문길 교수입니다. 부산 외대 교수로 퇴직하고 한일문화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강연의 전체적인 유해 문제를 어떻게 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우키시마 마루. 여러분은 항상 우키시마 호하는데 그거 잘못됐죠. 우키시마 마루 침몰한 조선강제징용자의 유해 발굴과 봉안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아마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여러분과 같이 토론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유해 발굴 해야 할 장소 오자가 있습니다만 8월 24일 침몰 당시에 유해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오후 5시 20분에 배가 침몰되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서 연안으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어선들이 몇 척 있었는데 어선들께 가서 살려달라고 그 어선의 이야기, 정인의 이야기는 뭐 수천 명이 그 한 배 주위에 붙으니까 배 자체가 참 가라앉는 그런 분위기였다. 그래서 몇 사람을 못 건졌다. 그 장소가 여기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4월 3일 날 현장에 여기에 수천 명이 사람 살려달라고 하다가 결국은 산으로 올라가 사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 자리에 침몰돼 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수년간 유해가 그 밑에 들어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기술에 도로가 나버렸어요. 도로 날 때에 그 유해를 하나하나 기중히 여기고 건져 올리고 돌축을 짜시면 좋은데 그냥 그 장소에 돌축을 짜 올려버렸대요. 그래서 이 도로 밑에 수많은 유해가 있다. 그 장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참 유해를 건져내 가지고 또 화장해 가지고 처리를 못해가 이 장소에 유해를 그냥 화장 해가지고 그냥 바다에 넣어버렸다. 할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그래 그 장소도 있고 또 언제는 그 유해를 발굴해 가지고 화장해 가지고 이제 절로 가서 그것이 이제 아마 우천사라는 절에 갔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고 후 며칠간 유해가 바다에 떠 있을 때 참 많은 사람들이 그 매일 그 유해가 떠내려오니까 참 보기가 흉해가지고 묻어나는 곳들이 있다 그래요. 그 장소를 이번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5천 명이 넘는 징용자들이 한국행 우키시마함을 안고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배는 마이즈루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의문의 폭발로 음성을 좀 크게 수선자 상당수가 수장됐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와 탑승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키시마호 침몰 현장에서 67년 만에 유해 발굴을 시도했습니다. 당시 침몰 지점과 시신이 발견된 장소 등을 함침봉으로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수심은 20m 정도로 얕았으나 두꺼운 진흙으로 뒤덮여 유해와 유물 수습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퇴적층이 너무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속에 틀림없이 유품이나 유골이 많이 있을 걸로. 유족단체는 위령제를 열어 바닷속에 잠든 징용자들의 원혼을 달래고
이번 수색 결과를 토대로 추가 조사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유해를 우리가 손을 건져서 일본의 정부의 차원에서 우리나라에 나듯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희생자 유해 발굴은 물론 의문에 쌓인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마이주루에서 KBS 뉴스 신강문입니다. 예, 제가 수년 전에 유적회 회장 저하고 스쿠바 회장하고 이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각자 돈을 내더라도 이 70여 년간 이 바다 밑 사정이 어떤지 조사해서 제가 좀 인원해서 바다 밑에 들어갔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바다 밑 사정이 민물 선물의 그 물의 동향이 이 모래를 바깥으로 내는 그런 바다 밑 사정이 아니고 항상 모래를 가져와서 그 장소에 유해가 있는데 자꾸 덮어요. 그래서 스쿠바가 유해가 이 밑에 많이 있는 줄 안다. 이 물밑 작업이 항상 그 모래를 가져오니까 덮는다요. 가지고 나가버리면 뼈가 전부 나가버린대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는 꼭 유해를 발굴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들을 그분 전공자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앞으로 발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바다 밑 사정은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바다 밑에 유해가 얼마나 있는가를 자 8,000명이 탔다. 그것도 전국 신문들이 많고 했지만 부산일보가 먼저 터뜨렸습니다. 2, 3일 후에 8,000명 탔다. 그 기사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8,000명이다. 그런데 8,000명을 탔는데 일본 정부가 3,750여 명만이 탔다. 그때 왜 그런 말을 했나 하면은 개방되고는 노동자들 강제징용 갖는 분들의 세계입니다. 이름 적어라. 왜 적자? 먼저 겠다. 전부 타라. 탔습니다. 8,000명 콩나무 시비처럼 타서 왔어요. 그래 일본 정부가 3,700은 숫자는 엉터리입니다. 또 죽은 자도 그 탔는 사람 가운데 명부가 있는 사람 가운데 524명 일본인 24명 넣어가지고 524명 이것이 오늘날 유해 발굴해야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다 밑에 그만큼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장에서 그날 8월 24일 날 죽고 난 뒤에 유해를 전부 화장해 가지고 모시고 가는 것이 우천사입니다. 우천사는 그 일본 동영에 있습니다. 다음에 봅시다. 여기입니다. 제가 자주 갑니다. 그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제가 최초로부터 손을 대가지고 했고 우키시마도 1998년도 제가 학생들 외대 학생들 데리고 추모 1회를 지내가지고 20몇 년 끌고 오면서 오늘 유족회가 맡아가지고 10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면은 제가 저 입구입니다. 우천사입니다. 그리고 유해가 들어있는 곳이 저곳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무슨 금덩어리라도 훔쳐갈까 싶어서 지금 정부에 그 관리하시는 분인데 저분이 키를 2중 3중으로 잠가놓고 있어요. 그래 안 열어주는데 좀 열어라 하니까 열어줘요. 저 얼굴을 아니까. 또 제가 요게 저 대표로서 또 제사를 지내고 있으니까 또 조사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곳에 열었는데 그곳에 230 한강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정확한 숫자가 아닙니다. 거기는 5, 6사람만이 이름이 있지. 그 다음에는 전부 혼합되어 있어요. 혼합되어 있는데 어림스러워서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230 몇 명도 정확하게 했는데 그 유해를
여러분 손으로 어떻게 가져오느냐. 이게 또 안건입니다. 발굴도 안건이지만 그 안건은 자 여기는 여러분이 처음 들은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유해 안에는 북쪽에 사는 분 유해도 들어있다 그래요. 그래서 청년들이 남한에 가면 안 된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것만 처리되고 유족회 5-6분만이 신청하면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230여 분은 내일라도 모셔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정부의 차원으로서 유족회가 해야 됩니다. 정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유족회하고 정부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회장님. 자, 그러면 이제 또 세 번째는 영락공원에 있는 부산일보가 늘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영락공원에 있는 유해 제가 2005년도 강제징용 진상규명위원회 부산 책임자로 있어서 5년간 270명을 그 보상을 하는데 제가 일을 했습니다. 그때에 영락공원에 갖는 것을 제가 알고 그곳에 가니까 손을 안 쓰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가서 그 진상규명위원회 한 사람이라고 시청에 지원하고 가서 이제 정리를 했지요. 들어올 때 향불도 피우도록 하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그 유해가 전부 정리를 하라 그래가지고 거기도 혼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혼합되어 있는 건 할 수 없지만은 230 몇 구가 있는데 그것은 쉽게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모시고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를 여러분에게 또 소식 하나 드리겠습니다. MBC가 80주년 그 특집을 할 때 제가 1시간을 맡았습니다. 현장에 맡아서 우키시마뿐만 아니라 일본 유해 전부 어디에 있는 거를 전부 영상물을 보여주고 그 당시에 저하고 정부 차원에서 일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동국대학에 총장으로 계셨던 서동갑 선생님이 저하고 자 일본에서 지금 유해를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도록 조총련이 막고 있으니 이 일을 해결해야 된다 하고 안을 내놨습니다. 정부의 안을 아직까지 잠들고 있을 거예요. 서류가 어떤 서류를 내놨냐면은 판문점에 남과 북이 공동으로 판문점에 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아가지고 서류를 제출하고 단계에 들어가가 있습니다. 있는데 오늘 부산의 이 남구 대연동 중심으로서는 그 돌아가신 영령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이 평화도시 동산을 만드는데 가장 필요합니다. 판문점은 북조선 그 분들의 그 협조를 얻기 위해서 판문점이지만은 반드시 부산에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부산에서 이 대연동 이 평화도시 지금 유엔 묘지도 있고 그 다음에는 그 국제 강제징용 역사자료관이 있습니다. 역사자료관을 뭐 제가 저 이야기를 했으면 미안합니다. 제가 했습니다. 제가 5년간 있을 때 독립기념관으로 전부 결정되고 포크로 들어갈 때 허남시 시장 그 다음에 안준대 부시장하고 의논했습니다. 김 교수 말 맞다. 내일이 청와대 가자. 청와대 가가지고 하나 부산으로 국립 시땅도 내놓고 이것이 좋다 해가지고 안치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곳하고 자 유엔 묘지하고 또 평화회관 있고 이 평화 유해가 그곳에 들어간다면은 그야말로 부산이고
그야말로 남구고 평화의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했던 이 귀중한 이야기들을 앞으로 말씀을 아낌없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발표하실 분은 김영주 우리 대표님께서 발제를 하시겠습니다. 장소를 거기서 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거기서 서서 인사를 한번 드리고 시작을 하죠. 10분입니다. 예, 예. 53분. 예, 지금 날씨도 덥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줄이도록 그리고 곧 자료집이 올 텐데 여러분 그 자료집에는 전체 자료가 다 있습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고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고 방금 저희 협회로서는 김문길 그 명예교수님이 고문님이십니다. 기술적인 모든 부분을 자문을 받으면서 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대단히 중요한 핵심적인 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부산의 추모 평화공원을 반드시 유치해야 된다는 것. 저희 협회와 똑같은 개념의 방향 설정을 하고 계신다는 걸 참고를 해서 그 추가적인 부분만 제가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컴퓨터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핵심은 앞에 김문길 고문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명백한 그 침몰 자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 전문가 수준에서 다 알고 있고 일본에서 지도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유골을 대한민국의 동포의 유골을 이 해저뻘 속에 이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도저히 인륜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고 더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 지도입니다. 이것이 일본의 시민단체가 제시한 북위 35도 30분 3초, 동경 135도 21분 44초, 연안에서 500m, 수심 15m 딱 명시적으로 제시하면서 이것이 뭐냐 하면 일본 시민단체들이 너희 대한민국의 국민의 유골이 여기에 우리 동네 앞에 묻혀 있으니까 이걸 빨리 인양을 해서 누구 나라로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이걸 지시를 하고 있는데 이걸 78년 동안 우리는 보상받는다, 사죄하라, 계속 전범청산을 해야 된다. 여기에 빠져서 이 일을 못했는데 이제부터 우리 부산 시민의 힘을 모아서 추진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의 흑역사를 지난 역사만을 외우고 있을 상황이 아니고 이 역사를 재창조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이 이 유골 봉안을 통해서 이루어냅니다. 이 자료는 자료집에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이 KPS 운동의 중요한 용어들이 새로운 용어들이 여러분께서는 처음 듣는 용어들이 나옵니다. KPS라든지 KPS 파트너즈, KPS 프로젝트, K-멘탈리스 해서 대한민국의 정신이 이 속에서 도출해내겠다는 겁니다. 이행기 정의는 유엔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를 이 시대적인 상황에 맞게 새롭게 연결하는 이 정의를 저희들의 하나의 이념으로 연결시킵니다. 이 메타 인문학을 위해서 자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 여기에 한 가닥 더 하는 것이 부산 평화 엑스포입니다. 지난 6월 20일 파리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부산 문화 엑스포를 구현하겠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산 시민은 이 문화 엑스포는 물론이고 평화 엑스포로 해서 부산을 평화 도시로 세계에 알려주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고 이 중요한 개념들은 한두 가지만 소개해드리면은 반드시 유엔 동북아 평화 결의안을 유엔에서 채택시키고 그 다음에 1970년도에 독일 빌리 브란트 수상이
폴란드의 추모탑 앞에 젖은 콘크리트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이 사죄를 한 이와 똑같이 앞으로 한일 양국 정상이 노벨 평화상을 받도록 이러한 사회운동, 그다음 우리 KPS 평화운동을 위한 다각도의 베이스 캠프를 구축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남구에서는 유엔 평화문화특구 사업이 이미 10년 전부터 12년 전부터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산 추모 평화공원을 추가시켜서 이 그림입니다. 이것이 유엔 평화문화특구의 현황도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바와 같이 유엔 기념공원과 또 문화회관, 역사관, 유엔 평화기념관, 평화공원 이 전체를 새로운 부산 추모 평화공원으로 조성하는 하나의 도시 구조를 갖게 된다는 걸 소개드리고, 여기서는 부산연구원이 부산 문화평화도시 추진 방안을 오늘 그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에서 자료를 좀 참고를 해주시고, 이 그림은 일본에 가서 만나고 왔습니다. 그 요의 미역고 미술 교사입니다. 지금은 이제 퇴임을 하셔서 연세가 많으신데, 이분이 일본 그 우쿠시마 추도회의 회장의 부인입니다. 미술 교사가 직접 그린 그림이 있고, 한쪽은 추모탑이고 한쪽은 이 조청년의 여고생들이 이 아리랑 노래를 부르는 모습들을 그림으로 표출해서 이 한 줄만 읽어보면은 평화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 탑은 완성이 되었다고 하고, 여러분도 8월 24일 오전 11시에 이 마이츠르 추도 집회에 참가하여 이 사건으로 돌아간 사람들을 생각해 달라고 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오전 11시에, 같은 날 오전 11시에 추도제를 지나고, 우리 부산에서는 이 배가 침몰한 시간인 5시 전후를 해서 위령제를 봉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 K-피스의 범국민운동의 로드맵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플랫폼 단계에서부터 앞으로 이 평화운동, 그 다음에 부산 추모 평화공원 조성, 한일국교 정상화에 하나의 기틀을 만들고 나아가서 동북아 평화를 이루어내는 이 작업들이 우리 부산을 거점으로 해서 추진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 그림이 1970년 빌리 블란트 수상이 이 무릎을 젖은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 20년 후에 이 동서독이 이 통일이 이루어지고 나일강이 기적을 이뤄내는 이러한 세계 역사를 우리는 독특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음 이 K-피스 운동의 그 바탕이 되는 대한민국의 국민 정신을 이 우리 평화운동에서 도출해냅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선비 정신의 연구팀을 구성을 해서 자체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하고, 범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이 AI 시대의 집단 지성체제로 이 평화운동을 부산에서 바탕으로 해서 추진한다는 것을 간략히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평화운동은 마침 우리 2030 세계 박람회를 유치하는 이런 시점에 있어서 함께 이 세계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부산 평화도시를 선영하는 세계에 홍보하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이행기 정의는 이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히 자료에 가름하면서 저희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2 발제는 부산발전연구원에서
건태상 박사님께서 평화문화도시 부산 추진 방안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권태성 박사님 나오셨습니까? 나오셨죠. 오늘 자료에는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오늘 아마 그 외국에 출타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동영상으로 대체를 하자고 했는데 아마 연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이 자료를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전은. 네. 예, 그럼 잘 됐네요. 왜냐하면 우리 우쿠시마호 진상 규명에 회장님께서 실제로 발표할 내용이 좀 많건 말이에요. 그럼 전 회장님께서는 한 15분 정도로 5분 더 쓰시고 천천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예, 전재진입니다. 앞에서 두 분이 시간이 너무 많이 있어서 저는 한 2분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5분 더 주시네요. 예. 10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편한 대로 하시죠. 참으로 착잡합니다. 답답합니다. 오늘 이 중요한 우리 국민유해입니다. 이 중요한 일을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고관 대작에게 한 분도 안 왔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서해에서 동해까지 왔습니다. 32년째 우쿠시마 진상규명을 했습니다. 이번에 630조의 대국민 보고서를 탈고를 하고 출판사에 넘겨놨습니다. 문제는 왜 지금까지 78년 동안 유해가 오지 않는가, 이게 문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905년 가치라 테프트 비략 아시죠? 미국은 일본이 한반도를, 우리 조선을 식민지라는 걸 인정을 하고, 일본은 미국이 필리핀을 꿀떡 삼키는 것을 서로 인정하는 것이 가치라 테프트 비략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1945년 5월 8일 스위스에서 후지무라 일본 중령이죠 하고 미 국무성의 알렌 달레스가 비밀 협약을 합니다. 스위스에서. 이것을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미국은 일본한테 요구사항이 없었습니다만 일본은 미국한테 3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째는 천황제 유지. 두 번째는 일본은 섬나라라서 배가 없으면 먹고 살기 어려우니 배는 부수지 마라. 그때 저 세계에서 해군력이 가장 강한 일본이었었죠. 그러니까 그런 군함도 선박도 어선도 부수지 말라. 상선, 선박 다 포함되죠. 세 번째입니다. 대만과 조선은 일본인의 식량이 있는 땅이니 영유권을 인정해달라. 이것이 과연 미국에서 금방 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30일인 6월 8일 날 항복 조건으로 일본한테 그걸 승인합니다.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할 때 미국이 뭐라 합니까? 안 합니다. 우천사에 가면은 유태인지 유천에 가면은 조선반도 출신 이렇게 돼 있어요. 야스쿠니 신사에 합자된 유골과 의패를 왜 안 보내죠? 황군이라는 거예요. 황군. 지금 여러분 얘가 지금 일본 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의 대통령 이하 또 일본 사람들이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디 가든지 일본에 있든 한국에 있든 시베리아에 있든 만주에 있든 그게다 자기들이 조국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은 그래요. 또 우리나라 친일 정권 아닙니까? 태평양 일본 본토에 있는 다 자기네 땅이라는 거야. 조국에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안 모시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나라가 조상 섬기기를 세계에서 최고로 잘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홍익인간 이런 정신으로 9,000년을 지금 약했는데 이제 와서 1919년 건국이라고요. 저는 건국이 아니고 국호만 바꾸면 된 거예요. 국호만 바꾼 거예요. 국호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건국이야. 건국은 벌써 단군 할아버지가 옛날에 했는데 배달 커바라니 이런 문제가 있고요. 유해는 태우지 않은 것을 유해라고 하고요. 태운 것을 유골 그렇게 합니다.
저는 우키시마 진상규명에 꼭 8천여 명만을 고집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국민유해봉안처를 자료집 보시고 강력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유골, 유텐지에 합사된 유골, 남태평양에 흩어진 유골, 유해, 중국 하이난도 천인갱 아시죠? 천인갱. 제주도 알뜨리 비행장 위에 단산 전부에 가보면요, 그냥 다 흩어져 있어요, 유해가. 사할린에 몇만 명이 지금 매립되어 있습니다. 관동 대지진에서 7천여 명이 죽었습니다. 그분들 다 왔습니까? 우키시마호 마이즈루 현장도 중요하지만 강제 노동 현장인 시모쿠타 반도에 마이즈루 해저에 있는 건 당연하고요. 여러분, 마이즈루만 주변이 거의 시모쿠타보다도 더 많은 군사시설이 있는데요. 거기서 죽은 사람이 이런 분들을 다 모시자는 거예요. 다. 그리고 국가기록원에 96만여 명의 돌아가신 사망자 명단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번 좀 이걸 39쪽을 한번 봐주시죠. 39쪽. 위에 있는 거는 사안별입니다. 사안별 위패. 그러니까 정군 위안부 누구누구 다 못하잖아요. 관동 대지진 이름 다 못하잖아요. 우키시마가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안별로 위패를 제작해서 우리 국민 민족 성전에 모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 이게 지금 대전 국가기록원에 있는 사망자 명단을 갖다가 제가 번역을 한 거예요. 번역한 거 한 장만 여기다 올렸는데요. 다 못했어요. 2,000몇 명뿐이 못했어요. 혼자 못해요. 이거 일본어 이거 아무나 번역 못하더라고요. 옛날 다 간체로 돼 있지 영어 썼지만. 그러니까 이분들이 위패 그냥 놔둘 거예요? 이분들 그냥 방치할 겁니까? 위패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국 가면 사회주의라고 그러죠. 철저하게 해놨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제가 긴 얘기는 안 드리겠어요. 피해자 단체인데, 피해자나 이런 분들이 왜 용산공원을 하느냐, 용산공원을 왜 고집하냐면요, 왜 주장을 하냐면, 일본 사람들이 오면 가까이 가서 접근하기 좋으니까. 그렇죠? 접근 가서 꿇어라 이거예요. 무릎. 여기 뒤에 보면은 그 독일의 4대 총리죠. 빌리 브란트가 폴란드 갔어요. 아우슈비츠 유대인 강제 수용소에 있는 추모탑이 앞에서 그날 비가 많이 왔답니다. 꽃다발을 헌화를 했는데 주변이 그냥 갑자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빌리 브란트가 거기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기 사진 나옵니다.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히로이토하고 그 기시다 이 자식들 다 와서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야 동북아 평화가 오는 거죠. 만주의 처절한 그 역사 현장, 전쟁 현장. 제가 흥분해서 여기 나오는데요. 빨리빨리 설명을 효과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독일은 세계적으로 자신들의 나라의 입지를 다 살렸잖아요. 빌리 브란트 한 사람이 꿇었지만 독일 전체가 벌떡 일어섰다고 전 세계 언론이 시끄럽게 됩니다. 1년 후에 빌리 브란트는 어떻게 돼요?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정말로 용산 정도면 좋겠어요. 용산 정도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부산 시민 여러분들이요. 부산으로 돌아와야 될 우키시마호라는 대명제가 있지 않습니까? 명분이 있죠. 그래서 부산에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당연히 이것은 중앙정부가 나서서 해야 되는데 일이 잘 되면 부산 시민을 중앙정부가 따라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꼴이 됐어요. 아니 중앙정부가 정책 위반해서 이건 해야 된다고 하고 용산도 탁탁탁 하고 이렇게 해서 부산 시민이 막 전 국민이 얼마나 협조를 잘하겠습니까? 깎골로 됐어 지금. 저는요 일제 침략사와 만주 독립전쟁사를 누구보다도 제가 타의 추종을 불합니다. 특히 우키시마호는요 그냥 안 둬요. 이거 그냥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 역사에 대해서 접근을 하면요 일본의 움직임이 다 보입니다. 지금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과 거의 같은 상황입니다. 이것을 막으려면, 이 전쟁을 막으려면은요 우키시마 사건 빨리 일어나야 합니다. 다 뒤집어 놔야 합니다. 미국이 천황제를 유지하려고 단 일주일 만에 우키시마 사건을 덮었습니다. 46년 1월 달에 제1조선인연맹에서 GHQ 검찰과에 법무부 검찰과에 제소를 했는데 얘들 뭐라 그래요? 사건 발생 증거 불충분. 마이주로 안에 우키시마는 마스크를 당기고 딱 있는데 사건 발생 증거 불충분. 524명 사망. 그것도 GHQ에는 260명으로 축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8월 19일 날 필리핀에 있던 GHQ가 이제 일본 본토로 진주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 제3호 공문에 나와요. 특별히 얘기가 있을 때까지는 배를 부수지 말고 이렇게 나온다고. 그리고 우키시마 사건이 사회적으로 국제적으로 표면화되면 되면 일본이 불리해지죠. 히로히토 대단히 불리해지죠. 그러니까 덮은 거예요.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요. 20여 년 전에 서울에서 토론회를 하는데 일본의 변호사가 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니마이쉐 한 입으로 두 말 하기. 일본인의 장점이에요. 그게. 히로히토가 말 잘못하면 총리가 사과하고 총리가 잘못하면 히로히토가 또 천황제죠. 천황제가 잘못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막 여론이 일어나면 그것도 국민의 뜻이래요. 일본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우키시마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다 관련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제 어깨를 보시면 눈에 보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인사동에 갔는데요. 이 말만 하고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인사동에 갔는데 어느 철학을 하시는 분이 저를 처음 봤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어깨에는 저렇게 많은 연가를, 모르는 사람인데 연가를 그렇게 메고 다니느냐 이거예요. 연가가 송장이잖아요. 하얀 해골이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만 있으면 찾아갔어요. 한두 분 같으면은 달래서 보내겠는데 너무 많아서 못하겠대요. 그 역술인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제가 우키시마 얘기를 했어요. 8천여 명이 돌아가셨는데 이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분들이 괴롭히러 온 것이 아니고 고맙다고 그리고 또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서 왔으니까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편히 모셔야, 그 영가를 편히 모셔야 제 얼굴이 펴진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절박합니다. 지금도 막 가슴이 뜁니다. 정경 씨가 그랬어요. 8월이 오면 집채만한 바위가 내 가슴을 누르고 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죠.
이거 뭐 진상규명 전제진 손에서 끝났어요. 이 나라가 정책도 하면 돼요. 피해자 지원 재단 여기 어느 분 나오셨을 텐데 지금 매주 토요일 날 저기 저 신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뭐요? 그거 군함도 사도광산 이런 거네요. 근데 우키시마 왜 빠지죠? 왜 우키시마 사건 왜 빼는 거죠 이거? 이거는요 8월 15일 이후야. 전쟁 시기가 아닌 평화 시기예요. 이거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제노사이드예요. 타이타닉 놀러 가던 사람들이잖아요. 1,500명이 안 죽었어요. 놀러 가는 사람들 여행객들이에요. 타이타닉에 비교하지 마세요. 지금 제 영화 목표가 중국하고 합작을 할 건데요. 제가 그랬어요. 타이타닉보다 벤허보다 이것은 더 큰 대작으로 해서 세계 평화, 그 영화는 세계 평화를 말하지 않았지만 우키시마와는 세계 평화를 말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 민족이 얼마나 훌륭하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영화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평화를 말하자. 일본 저거 필요 없다. 일본 정도는 내 손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렇게 잘못하고 그렇게 A급 전범 중에서도 가장 지독한 A급 전범이에요. 일본의 헌법 11조에 국군이 다 육해공을 통수한다. 천황이 통수권자예요. 일본 전쟁 행위는 천황의 말이 떨어지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예요. 그런데 그걸 살려줘요. 메가더가 9월 8일 날 인천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시간 다 됐죠. 메가더가 한국전쟁에서 서울 소복해졌다고 영웅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메가더는 분명히 1945년 9월 7일 날 포고문을 발표하고 8일 날 인천으로 들어와서 점령군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좌파라고 그러죠. 아니에요. 좌파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왜 이 쓰라린 이 역사를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선사 편수의 이병도, 신석호 그 서울대 고대 역사학 교수들이잖아요. 여기 서울대하고 저 고대에서 역사하신 분 가서 반납하고 오세요. 반납하고 그 제자의 제자, 그 제자의 제자, 그 제자의 제자들이 우리 민족의 어를 다 쏙 빼놨어요. 서울대하고 고대 이런 데서 역사학을 전공하신 분 있으면 가서 반납하고 오세요. 무서운 겁니다. 일본은 이미 다 완성 다 했어요. 일본은 우리나라 완전히 먹었어요. 왜요? 대통령을 눌러놨잖아요. 대통령을 눌러놨잖아요. 옛날에 이완용이는 대통령까지는 아니었어. 임금은 아니었어. 그런데 지금 임금이 지금 일본 편에 서 있잖아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부산 시민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근데 저는 더욱 강력한 투쟁을 하는데요. 정말로 저는 어제 그저께 3일 전부터 여기 오느라고 하는데 이게 막 터져. 그래서 사실 양을 많이도 못 마시는 소주를 집에서 혼자 7병 마셨습니다. 사실 어제도. 그리고 아침에 서해바다에서 동해바다까지 왔는데요. 우리 민족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생각해봐요. 무슨 뭐 일본이 경제, 우리는 지금 식민경제예요. 민족경제가 아닙니다. 식민경제예요. 민족경제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허리띠 맸다면 어떻게든지 아시죠? 허리띠 매면 우리는 다 해요. 머리도 좋고 다 잘하잖아요. 근데 대통령을 완전히 굴복시켰어요. 기시다 빌리브란트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누드림나 용산이다 다 수조 원, 막 수백조 원 퍼부어서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시다가 지금 잘못했다고 할까요? 그런 자세가 돼 있을까요? 독도 자꾸 더 강화하고 있잖아요,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요. 우키시마호 희생자만을 고집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우키시마 희생자의 유해와 유고를 수습을 해서 민족 유해 전체를 수습하고 봉헌할 수 있는 첫 단추를 끼우자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네. 첫 단추를 끼워서 민족 전체의 유해와 유고를 위패를 모실 수 있는 그러한 대민족 성전을 전제로 하는데 대한민국 국회와 대통령실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유해봉안처를 신설하라. 마치겠습니다. 예, 역시 그 우쿠시마호 진상규명 회장님은 하실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만 오늘 그래도 전략을 해서 한일 간에 한 맺힌 부분을 참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서 패널 각자가 3분에서 5분 사이로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토론자분들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자, 패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타경정신연구회 회장님입니다. 김창주 회장님, 예, 박수 부탁합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북방경제인연합회 사무처장 김강섭 처장님을 소개 올립니다. 우키시마호 희생자 추모회 공동회장이십니다. 최옥주 회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족 대표님 오늘 안 오시지요? 예, 예, 늘 그 한 대표님은 오셨습니다만, 그럼 지금부터서 김창주 회장님. 우리 사장님부터 소개받은 타경연구회 회장으로 김창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저 음성이 좀 안 좋은 감기가 있어가지고 말이 잘 안 되네요. 사실은 휴가철이라 가지고 전문 토론인들이 추천을 받아놓고 휴가차 떠나고 보다니까 제가 대타로에 나와서 죄송합니다만 사진 별로 준비도 한 것도 없고, 그래서 아마 제가 내용이 그렇게 부실할지도 모릅니다만 이해해 주시도록 말씀드립니다. 자, 우선 저는 문민공 타경 김일손 선생의 후손입니다. 그분은 세조가 왕이 찬탈을 했을 때 그 내용을 비관하는 의미에서 김종직이라는 선비가 그 당시 선비죠. 단종을 영의왕에서 끌어내려 가지고 노상군으로 이렇게 강등시켜서 강원도 영월로 기양 보냈다가 뒤에 사약을 내려 죽게 만든 그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김종직이라는 분이 중국의 초나라 황과 그 황제 이제를 역시 죽임을 가하고 한 그 내용을 이제 빗대해 가지고 세조가 단종을 죽임을 죽였던 그 내용을 바로 얘기를 못하고 황후가 이제를 죽인 그 내용을 조문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써서 썼습니다. 그런데 그 조의제문을 우리 그 타경 김일손 선조께서 자기 스승인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사관으로 있을 때 그 사초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 사초에 기록한 내용을 이극돈, 유자강 같은 그 훈구파 학자들이, 선비들이, 훈구파 그 관료들이 성종대왕 서거 이후에 역사를 기록하는 그 내용에서 그
이것도이라는 분이 그 당상관으로 참여했습니다. 그 사초 정리하는데 당상관을 당상을 참여해서 그 내용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바로 자기 김일성이가 사관에 있으면서 세조왕이 찬탈을 했다는 그 내용, 조의제문 내용을 실었던 거예요. 그때 김일성은 그 연산으로부터 그 당시 연산조가 됐죠. 연산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소위 모사화를 당하게 됩니다. 그 모사화를 우리 선비로서 제일 먼저 죽임을 당한 분이 김일성 조상이게 됩니다. 시간은 맞추니까 그래서 뭡니까 김일성은 소위 위민 정신과 그다음에 저리 정신을 함양했고 특히 국가를 위해서 걱정하고 또 백성을 위해서 많이 도움을 줬던 그런 내용. 그리고 절개와 의를 숭상하는 그런 선비 정신이 바로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선비 정신인데 타경 선생의 선비 정신을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협회가 선비 정신을 국민 정신으로서 승화시키는 그 운동을 하고 있는데 매우 역사적인 의미가 깊고 그다음에 사회 운동으로서도 참 각광을 받을 만한 내용입니다. 뿐 아니라 특히 협회가 추진하는 평화운동 뿌리를 바로 국민 정신 운동으로 운동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봐서 상당히 국민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고무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민 정신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학설 소위 공명이라는 공개가 명제죠. 학설에 의하면 이니 예지 즉 사단 7정의 일부분인데 그게 척언지심, 소지심, 사행지심, 그다음에 시비지심 요 네 사단 중에서 특히 시비지심을 가리는 그렇게 똘고 그름을 가리는데 우리 타경 할아버지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김영주 발제자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 내용은 선비 정신을 뿌리로 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수천 유골거리 일본 땅 78년 동안에 그것도 차디찬 바다 뻘 속에 매몰 방치되어 있는데 그분들을 조국의 품 안으로 왜 모셔오지 못하는가 하는 문제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시민단체가 일개 시민단체가 유골 보안 같은 큰 사업을 위해서 유골조사 아까 말한 TF팀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게 가능한 일이겠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이와 같은 큰 일들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나서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고문이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산 추목 평화공원에 역사 유적지를 만들어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한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주제하고는 조금 벗어났습니다만 마지막 질문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섭 사무처장님 부탁 올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광섭이 아니고 신광섭입니다. 죄송합니다. 북방경제인연합회 사무처장 신광섭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 행사의 주제인 K-피스 평화운동, 부산 평화만들기라는 주제의 관점에서 후쿠시마호를 넘은 광의적인 관점에서 저는 부산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임시수도 정신 및 역사성 복원,
유엔 평화타워 건립을 통한 부산 발전 기반 조성과 국제적 평화도시를 조성하자는 내용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이 자료에 부산연구원의 권태상 박사가 발표하시려고 하는 내용하고 상당히 많이 중첩이 됩니다. 한 번도 교류를 해보거나 뵈거나 통화를 해본 적도 없는데 그렇게 되어 있네요.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이 하나인 일본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겠지만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여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범국의 위치가 아닌 피해국의 위치인 것처럼 히로시마 평화공원, 나가사키 평화공원을 조성하여 전쟁 피해국인 것처럼 포장되면서 세계 평화의 상징 도시처럼 되어 있습니다. 매년 7월, 8월에 히로시마 평화공원에서 이 평화의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제적 평화도시로서의 부산의 기반 조건을 보면 6.25 한국전쟁 기간 평화와 국가발전 동력을 제공한 임시수도로서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부산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부산 임시수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모릅니다. 과거의 역사성과 부산이 가지고 있는 평화의 상징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산은 6.25 참전 유엔군 전사장병 유해가 안장되어 있는 세계 유일의 유엔 기념공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산은 국제적으로 철도, 항만, 공항 등을 갖춘 동북아 교통, 물류, 허브의 중심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부산은 공간과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미 평화도시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비하면 월등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임시수도 정신과 역사성, 평화의 상징인 유엔 기념공원이 위치한 평화도시로서의 기반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희생과 평화의 역사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부산은 제가 아침에도 KTX를 타고 부산에 왔습니다만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아마 부산 시민들은 저하고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저는 부산에 아무 연고가 없는 광주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천보다 못한 도시가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인구는 일부 부산 시민들은 인천이 더 앞서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통계로 보면 아직도 한 30만 명 정도는 부산이 앞서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추월을 당하고 있습니다. 70년대 이후 과밀도시 성장 억제 정책으로 기업의 탈부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부산으로서는 감내하기 힘든 성장 억제 정책이었습니다. 여기에 인천 확장성 및 성장세의 제2의 도시로서의 기반도 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부산의 GRDP는 아마 부산 시민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전국 광역도시 중에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이 행사에 시 관계자나 의회 관계자분들이 한 분도 참석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부산의 새로운 발전 기반 구축과 국제적 평화도시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으로 다음에 4가지를 말씀드리고 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첫째, 유엔 평화타워 건립을 통한 랜드마크화입니다. 유엔 평화타워는 유엔 기념공원과는 별개로 6.25 참전국 역사관 및 미래관 조성, 국제영사연합회, UNDP, UN 아태협력 사무소 등 국제기구를 유치하고 동북아 평화조성 상설 전시관, 공연장 운영, 미일 중러 등 문화원이 입주하는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랜드마크로 조성을 해야 합니다. 이는 결국 원도심 재생으로 연결되어 부산의 새로운 발전과 부산 평화도시의 상징물과 평화특구 벨트가 조성될 겁니다. 둘째,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종합 컴플렉스를 조성해야 합니다. 부산은 부산, 블라디보스톡, 암스테르담, 프리모스크를 기점으로 하는 북극 항로의 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일본, 부산, 러시아의 모항이 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유라시아 철도 노선의 주요 노선인 TSR, TCR 연계철도의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산 국제공항 연계 및 동서고속도로 종합터미널을 갖춘 동북아 물류 허브이자 전 세계에서 접근 네트워크가 가장 좋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셋째, 임시수도 역사성 및 정신복원, 부산의 대표적인 피난민 마을인 아미동, 당감동, 우암동 등 국제시장, 유엔 기념공원 등을 연계한 평화도시로서의 랜드마크 브랜드화를 해야 합니다.
아마 부산 시민들이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상당히 많으신데 현재 부산 동아대 박물관이 6.25 당시에 천일간의 임시수도 창사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확보가 되어야 되고 정부의 힘과 관의 힘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시민단체의 힘만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추모위원회에서도 발표하신 우키시마 희생자의 발굴 같은 경우도 시민단체의 힘만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가 나서야 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강력한 추진을 위해서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부산 평화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핵심 요지는 UN 평화타워 건립, UN 임시수도 정신 및 역사성 복원, UN 기념공원, 철도 항만 공항을 연계한 부산 발전 기반 조성과 국제적 평화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을 통한 추모 평화공원을 포함한 국제적 평화도시를 구축해야 된다는 것이 제 주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그 주제인 부산 평화도시 정책 토론회에 제일 접근하신 분 같습니다. 다음은 우키시마호 추모의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최옥주 대표님께서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옥주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힘차게 박수 한번 칩시다. 마지막 패널입니다. 네, 올해까지 이렇게 앉아 있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귀한 시간을 삼복더위에 오늘 폭염 경보가 내렸는데 이 귀한 시간을 할애해서 다른 나무그늘도 찾지 않고 이곳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맨 처음으로 김문길 고문께서 말제해 주셨고요. 그리고 연달아서 권태상, 김영주 회장님 등등 이렇게 들으면서 저는 참으로 이제 시민들이 제대로 힘을 발휘할 때가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 평화도시 부산 조성이 늦은 게 아니라 이제야말로 제대로 때를 만나 물 만난 고기인 것 같습니다. 11월 11일 11시 여러분 전 세계인들이 부산에 있는 UN 평화기념공원을 향해서 경배를 드리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지요. 정말로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부산이라는 도시 단 하나뿐입니다. 이러한 도시를 품고 있는 우리나라가 우리 도시가 또 우리 부산 시민이 제대로 정신을 차려서 국민 노릇 좀 합시다. 사랑값 좀 하고 삽시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 동포들이 저 수천 길 물속에 잠겨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못내 외치고 또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신 우리들을 제외한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많은 공무원들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었는지 반성하고 또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정치인들의 잘못도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의 나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저 사단법인 여성정책연구소 이사장을 맡아 있으면서 김영주 회장님 만나 뵙고 우키시마호 폭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메었습니다. 정말이지 같은 동포로서 어떻게 군대 갔다가 집에 돌아오다가 그냥 중간에 사고가 나가지고 제대하고 돌아와서 집에 못 오더라도 그 부모 심정이 얼마나 가슴 아플진데 그 수십 년 동안 광복이 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탄광에서 또는 뭐 핍박받으며 또는 뭐 그 어떤 사연으로 전쟁에 끌려갔으니 좋은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동포들이 고국을 바로 눈앞에 두고 정말로 고국에 돌아갈 꿈을 꾸고 있는데 뱃머리를 돌려갖고 폭침당했다는 그 소식을 듣는 그 순간에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도 여성이지만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국민값 좀 하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불같이 일어나서 정말 바쁜데 시간도 없는데
오지랖이 넓어서 또 이런 짓 하는구나 하면서도 발걸음은 늘 우키시마 추모협회 쪽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참으로 지금 전재진 회장님께서 좀 전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키시마 협회, 우키시마에서 추구하는 우키시마호뿐만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모두 다 지금 모실 수 있는 그런 유해봉화, 대국민 유해봉환처 설립이 필요하다 했는데 이게 봉환처 정도가 아니라 세계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좀 전에 우리 신강석 처장님하고 저는 그 국제평화모범도시 조성 부산발전법 관련해서 저기 앉아 계신 조관홍 부산포럼 대표님도 계십니다. 함께 그리고 다 같이 그 부산의 진정한 미래를 이렇게 도모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모아오던 중에 이런 기회가 있어서 다시 이제 중지를 모으는데요. 지금 전재진 대표님께서 그 국민유해봉환처를 어떻게 향후 제대로 좀 해갈지 좀 이따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예, 진짜로 우리는 우키시마 협회에서 추구하는 우키시마호의 영령들뿐만 아니라 국민으로서 우리 조상들을 위한 충효회 인이애지신 해가지고 백이민족, 애절바른민족 이렇게 말로만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우리 정치인들은 돌아가신 선친에 대한 그 동포에 대한 애우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평화가 그냥 옵니까? 평화는 전쟁이 안 일어나는 그런 평화도 있고요. 진짜로 그 먹고 살지 못해서 먹는 것을 해결해야지 오는 그런 평화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양심에 손을 얹고 인간으로서 금수가 아닌 인간으로서 사람값 하면서 정말로 내 마음이 편한가, 내 사람 노릇하는가, 국민 노릇하는가, 우리가 우리 동포를 제대로 대접하는가 이런 것들을 가슴에 이렇게 새기고 눈을 감고 홀로 정말 쪽방에 있어도 침실에 있어도 화장실에 있어도 내 마음이 평화로운 그런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전쟁도 없고 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인륜지 도덕이 썩어갖고 양심이 엉망진창되면은 진짜로 진정한 평화는 저는 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모든 차원에서 우리가 양심을 회복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조상들에 대한 효를 잊은 민족, 역사를 잊은 민족이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따뜻하고도 정직한 동방에이지국의 제대로 된 인성을 갖추고 동포들에 대한 제대로 된 애를 갖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산 시민을 중앙정부가 따라와야 한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 불같이 한번 일어나 봅시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예, 불같이 평화타워 부산에 한번 건립해 봅시다. 어떻습니까? 예, 에펠탑이 프랑스의 산업화를 상징하는 문화를 상징하는 탑이고 뉴욕의 자유여신상이 정말로 아메리칸 드림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우리 대한민국의 부산 평화타워는 전 세계를 이끄는 양심 회복의 인간성 회복의 회복을 넘어서 무엇이라고 해야 하겠어?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 존엄의 회복을 상징하는 인류의 탑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한번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예, 전재진 회장님께 좀 문의드리고요. 그리고 김영주 회장님, 우리 우키시마 협회에 아까 김창주 고문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청사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사람의 발제와 또 고문님 말씀 패널 세 사람이 토론했습니다. 후루아에서 한 3분 정도 받고 그다음에 오늘 발제나 토론하신 분이 한 1, 2분씩 시간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 후라이에 계신 분 누구 손 들어주시면 한 3분 정도. 예. 강안에 사는 김경재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분 옆에 분 제가 졸라면 기억을 못하겠지만 말씀 도중에 1945년 8월 6일 9일 히로시마 나카사키 원폭이 투하되고 그래서 우리는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했습니까? 아까 말씀 중에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점령군. 점령군으로 배가 들어갔다. 예. 그 지금 현재 이재명이가 주장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묻겠습니다. 45년 9월 8일 날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이 인천에 상륙하고 오키나와에 있던 미군들이 9월 11일 날 부산항에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그때 미군들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미군은 두 전선을 폐기 어려서 일본과 손잡고 소련과 일본이 싸우게 만들고 그래서 일본한테 그런 어떤 여유를 준 겁니다. 그리고 소련한테 너희들 저기 그 북쪽에 있는 그 땅 너희들 찾아가라. 그런데 이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역사는 아주 중요합니다. 역사라는 연구란 책을 쓴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를 우리가 배우는 목적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오늘을 현실에 비춰서 내일을 밝히는 작업이라고 했는데 방금 선생님이 말씀했듯이 오늘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을 갖고 10대 강구로 부상한 것은 미군이 그 당시에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 정책도 식민정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지구상에 100개의 국가가 독립을 했는데 유일하게 성공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피터 드러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대전 2차 대전 이후에 인류가 이룩한 성과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적은 바로 박정희의 영도력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이라고 보수를 받았습니다. 시카고 대학 브룸스 커밍스 자파학자입니다. 극동아시아 연구자입니다. 이분도 역시 박정희 대해서는 다소의 독재는 있었지만은 위대한 정직한 지도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북부 이승만이 나라를 세우고 그 설계들을 가지고 박정희가 이 나라 5,000년 가난을 몰아내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그 선생님 말씀 중에 제가 왜 저런 말씀을 해서 어떤 근거에서 그러는지 미군이 만약에 그 당시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때 8월 27일 날 소련은 이북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급발한 겁니다. 연합군 사령부에서. 사실 대한민국이 오늘 존재하는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경태 회장님은 애국운동을 부산 지역에서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다음 또 후루와에 한두 분. 예, 유 회장님. 네, 참가하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사실 정책 토론회가 급하게 이루어지는 바람에 준비하는 게 조금 미흡한 점이 많은 점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지금 위령제에서는 저희들이 조금의 실수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주 회장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그 오키시마호 6월 봉안에 대해서 지금
정부와 같이 저희들이 진행되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과 그 정책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후로에 한 분쯤 더 없으면은 그 질문들 들어오는 거를 예. 방금 보충을 위해 서울에서 재단에서 왔기 때문에 예. 방금 이 문제를 이제 우리 회장님 나름대로 로드맵이 있는데 우리 재단에서는 어느 로드맵으로 예산 계획이라든지 규모 같은 거를 같이 한번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질문하신 분은 안명석 회장님, 또 옆에 유 회장님은 또 우리 이순신 장군에 대한 그 연구를 많이 하고 애국심이 다 강한 두 분인데 이게 대해서 먼저 김영규 회장님이 한 1번 답변하고 또 뭐 거기에 또 그 하면은 전재진 또 회장님도 계시고 또 하니까 또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안명석 부회장님께서 우리 그 서인원 우리 팀 직함을 잘 모르겠다. 팀장님이십니까? 저 서울 재단에서 오신 서인원 가셨는가? 자리를 비웠네. 그 질문을 안명석 우리 부회장님이 그 재단에 그 의견을 물어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김창주 고문님과 우리 유재호 그 부회장님, 안명석 회장님 지적하신 부분으로 해서 지금 결론적으로 하면 이 그림을 이제 보면 도면이 없어졌구나. 지금 이미 남구에서 유엔 평화 문화도시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하고 그 부산 추모 평화공원하고 연계시킨다는 거, 그 부분하고 그다음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일본 해제에 있는 수천 구의 유골 부분을 모셔오는 부분, 이 부분은 여태까지는 어차피 이 정치적인 상황이나 사회적인 환경에서 하지 못한 부분을 우리 부산 추모협회가 중심이 되어서 이제부터 시작한다는 것, 역사를 재창조한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고 여기에 우리 김은길 고모님이나 우리 그 앞에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전재진 회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기시마 유골 봉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유골 봉안을 우선 중심을 잡고 전체 강제동원 유골 봉안 부분에도 저희들이 앞으로 인프라를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할 계정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나서야 된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몇 차례 국민 제안서를 대통령실에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검토하는 수준인데 부득이 오늘 이후에는 조사 전담 TF팀을 구성을 해서 10월 25일 일본 대표를 초청해서 같이 연대해서 유골 조사 작업을 먼저 추진을 하겠습니다. 할 준비를 금년 4월 달에 현장 답사를 하듯이 충분히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그다음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는 부분은 지금 이 사업을 전체 국가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엮어내면은 일본의 그 배정국이 기국선을 중심으로 하는 인양기념관을 만들어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를 하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를 하고
우리 최옥주 회장님이 제시한 대로 부산 평화타워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처장님 제시한 대로 평화특별법 저희들은 이제 지원특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특별법 제정 부분에도 저희 종합 프로젝트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로드맵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감수 처장님 뭐 특별히 말씀 한 1, 2분 없습니까? 예, 그러면은 전 회장님께 질문 드렸는데요. 아까 대구 전재진 회장님 뭐 말씀 있으십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맨 처음에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45년 8월 13일 날 이미 일본 본토는 소련, 영국, 중국, 미국이 4개국 분할 통치를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 13일 날 처칠이 트루먼한테 전화를 합니다. 소련이 동북아에 극동에 군사 교두보를 설치하려고 한다. 이러니까 즉시 전화 끊자마자 트루먼이 4개국 분할 통치를 일방적으로 취소합니다. 우쿠시마 생존자들한테도 그런 말이 나와요. 이 배가 원래 원산으로 가려고 했는데 소련군이 이미 들어와서 위험하니까 부산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증언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미국이 앞서서 카이로 회담에서 의결하고 포츠담 선언에서 확인한 한국인은 너무 극한 노예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한반도를 미국이 왜 잘라요? 나쁜 놈들이잖아요. 8월 13일 그렇게 했다고. 일본이 패전국이니까 일본을 나눠서 통치를 해야지. 왜 우리나라를 잘라요? 그래서 저는 미국이 자꾸 역사를 보도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미국이 잘랐단 말입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러면은 봅시다. 네. 아니 논쟁을 하지 마세요. 논쟁이 아니고 저기 가셔서요. 시간이 없어요. 해방군이 아니고 해방으로 온 게 아닙니까? 해방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재명 대표하고 같은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누구랑 비교하지 마세요. 누구랑 비교하지 마시고요. 아니 그런 정년군이면은 우리가 식민 상태라고 얘기를 딱 했지 않습니까? 네? 저 역사적인 거라도 지역적인 플러스 대한민국이 있는 과정에서 과연 미군이 8월달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9월달에 안 들어왔으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묻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용서된 거 아닙니까? 김 회장님 좀 앉아주십시오. 우리나라에도 그때 당시 전 회장님, 사회장님 제가 한 말씀만 진행 발언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앞에 우리 원래는 전재진 우리 회장님이 토론자로 참여를 하려고 했는데 그 자료 보니까 너무나 애를 써서 발제에 참여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전재진 회장님이 그 부분은 잘했는데 우리 전 회장님이 원래 진상규명의 회장이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는 정치적이거나 역사적인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고 유고를 봉안하는 평화정신을 이끌어내서 역사를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치나 역사를 이끌어내 버리면은 오늘 이 행사가 안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전 회장이 사실을 드러낸다고 했던 건데 우리 전 회장님 그거는 그대로 주저앉히고 우리 오늘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앞으로는 전부 이 평화운동으로 나간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요 일단 오늘 주제와 조금 빗나갔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사과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원래 사목적이 봉안의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느끼기 참 잘 됐다. 왜? 외교적 국가적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배상, 무슨 사과 이것보다는 우선 봉안해서 우리 후손으로서의 할 일을 한 다음에
다음 대기로 가는 게 시작했다. 참 잘 잡았습니다. 예, 제가 지금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선생님이 처음 뵙는데 저희 이 시작이 여러분들 이해 꼭 이거는 지금 원체 중심이니까 6월 봉안인데 이 6월 봉안이 우선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작년 12월 달에 그 당시에 78년 전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배가 폭파되어가 내 동네 앞으로 이 생존자가 허우적거리고 유해가 떠내려오는 이걸 구제해준 이분들이 마이쭈르 시민이다. 이 사람이 평화 주인공이다. 이 사람에게 우리가 감사를 표하고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거기에 저희들이 그 추모탑을 그 마이쭈르에 세웁니다. 그게 곧 평화탑이고 그 사업을 추진한다는 걸 여러분 꼭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역사적인 하면 유재욱 회장님도 난중일기에 갖고 또 우리 김경태 회장님도 그 하겠지만은 저도 국비 유학을 일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키나와에서 홋카이도까지 방학 때마다 제 차로가 많이도 돌았고 수많은 유골들이 지금도 절에 또 신사에 또 이름 없는 곳에 보관이 되어 있고 누구긴지도 모르고 그런 것 중에서도 국가는 모르고 있는데 스님들이 나서서 기무덤, 코무덤이 4천, 3천포에 가면 있습니다. 여러분들 와 있고 수없이 지금 돌아와야 될 내용이 많은데 제가 제일 분노한 것은 히로시마에 그 폭탄이 떨어져서 도로에 잔재물을 꺼내고 청소를 할 때 조선 사람들만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선 사람들이 전부 다 비폭이 돼 갖고 전부 다 죽고 그 중에 일부가 경남에 그 요양소가 있습니다. 그 원자력 그 병원 요양소에서 죽으면서 쓴 내용 글들이 있고 또 제가 히로시마 나가사키 공원에 다 가서 저도 보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나 억울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정말 그래도 마지막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고 토론해 주시고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마이크를 주최 측에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시간 동안 이렇게 정책 토론에 참여해 주신 패널 여러분들 그리고 객석에 계신 여러분들께 모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모든 행사를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참여하신 분들과 또 객석에 계신 분들 모든 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단체 사진 촬영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